6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갑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부담 없이 입찰 들어가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하고, 이것도 보면 전부 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아니십니까? 그럼 그 뒤에 어리 가등기 설정하고, 근데 집주인들이 왜 이렇게 꼭 뒤에다 이렇게 가등기를 왜 설정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그러면요, 가등기보다 앞서 설정되었던 이런 그 전세권 이 자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어쨌든 손해 피해를 보잖아요. 가등기 이것 때문에 방이 안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붙자도 모르는 사람은요, 완전히 풀 옵션을 딱 갖췄다고 하면, 와, 집 보고 그냥 집이 끝내주네 하면서 계약서 사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다. 또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전 국민들이 이게 경매 이걸 좀 알아놔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전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경매를 알아놓는다는 것이 경매 투자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경매 이걸 알게 되다 보면은 최소한도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고 나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지 재산 지키지도 못하면서 돈 번다고 맨날 7일내 8일내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볼장 다 본다니까 세월 다 가버려요. 봐가지고. 나중에 늙어가 말이지. 뭐 힘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전 국민들이 이게 부동산이 이거 기본적인. 요즘 뉴스 나잖아요. 깡통 주택 하니까 말이지. 무슨, 나라에다가 국토교통부에다 뭘 어떻게, 어떻게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개인 그 사생활인데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보호, 해달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경매 이걸 알아놓게 된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갑이 임의경매 신청해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팍 임의경매. 하니까 가등기는 여기 뭡니까? 직권말소 해놨잖아요. 전부 다 직권말소예요. 보고. 이건 왜 직권말소냐니까 갑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그럼 법원에서 말이죠. 담당 경매 회장님 말이죠. 완전히 부동산 대학원에 박사과정 다니시는다 말이죠. 너무나도 학고열을 타고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하게 말소 기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가등기 뭐예요? 뒤잖아요. 그럼 죽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그죠? 말소, 이게 공동주택의 전세권은 원래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데, 근데 전세권자가 공동주택의 선순위를 설정되는데 이게 임의경매, 그것도 강제가 아닌 임의경매 신청입니다.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단 말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다 이게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본방 사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봄바람이 살살 나서 그렇나, 봄바람 나는 거하고 경매 공부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경매 공부 허벌나게 해가지고 말이죠. 최소한도 남한테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 소리는 못 듣더라도 말이죠. 그냥 좀 넉넉하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독하게 마음 모아야 된다니까요. 일단 채팅창을 뵙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마마까꿍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마마까꿍님 또 저한테 아메리카노도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또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셨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토서님, 뭡니까?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와 버렸네. 잠깐만요. 마옹님, 박황용님, 윤집님, 리키님, 류병진님, 이강희님, 둥글게님, 아리수님, 빠삐용님, 민주지사님, 박헌성님, 지토스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곽충건님, 최현수님, 어호님, 나는 나님, 홍대희님, 필구님, 알까기대왕님, 김혜진님, 폴님, 네. 최선영님은 항상 감사하고요. 에리카님, 그 다음에 이명남님, 고공신 부동산TV님, 부부익수님, 부선생님, 홍대희님, 은하철도 999님, 강성확님, 김혜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아메리카노, 오늘 월급 타셨네요. 월급 타시면, 축하드립니다. 또, 누가 계신가요? 이강희님,
신인철님, 네. 네. 저 양양 낙산사 갔다 왔어요. 간만에 동해 바다를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속초 거서 그 뭡니까 닭강정 있잖아요. 닭강정. 그건 뭐 그렇게 맛있는지 줄을 서 한 20분 기다렸어요. 닭강정 사는 그 집 앞에 보니까 또 꼬마 김밥인가요? 그것도 팔더라고요. 그것도 샀어요. 사가지고 산 김에 또 저 뭡니까 아바이 순대도 샀어요. 사가지고 콘도에 숙소를 잡았는데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딸내미하고 사오하고 너희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혹가다 가서 이제 바람 씌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많이라도 열심히 본방 사수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아까 폴님 잠깐 들어왔다 나가셨는데 폴님이 아까 저한테 제주도에 계세요. 이분은 보니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엄청 친해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문어국밥이요. 문어국밥은 제가 1박 2일이라서 너무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문어국밥도 있고 순두부집도 초당 순두부집도 그건방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다음에 같이 또 한번 살펴보시면 맛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폴님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고 하니까 이런 번개 모임을 한번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달쯤 해가지고 나름 잡아가지고 이게 번개 모임을 하더라도 그냥 한 두어 시간 정도 지분 경매든 전세권이든 법정 이상권이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제 사무실에 보니까 빈 프로젝트도 있어요. 있는데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좀 이런저런 경매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10명 이상 못 들어와요. 그래서 번개하더라도 선착순으로 해서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일단 번개 공지는 아마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 그리고 또 우리 안종희 경매TV 채널에도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끝 하고요. 자, 이번엔 보니까 이거 세 건입니다. 세 건이 지금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이게 낙찰된 사건들이에요. 낙찰된 사건들인데 전부 다 이게 보면은 직권에 의한 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건을 등기부 등본 경매 청보지하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연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 타경이고요. 2014 타경에 931호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의 소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더라.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2차 기일날 해가지고 3명이 응찰하셨네요. 해가지고 8,659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박모 씨라는 분은 일단 전입신고를 하셨네요. 일단 전입신고 하였고 5월 24일 날 전세권 설정하고 5월 26일 날 전입신고 했다 손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법원 2008만 212 결정이 어쩌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저는 미래는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항력이 있다. 6천만 원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가등기가 딱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2005년 5월 24일자. 와, 저게 같은 날짜에 말이지. 전세권 설정해주고 가등기를 딱 설정하는데 참 이게 소유자 이 양반들 심보가 도대체 어떤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밑으로 잠깐 화면 정리해 드릴게요. 보면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2005년 5월 24일자 같은 날짜에 전세권 설정하고 가등기 딱 설정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전세권은 을구고 가등기는 갑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구니까 이때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선호를 따집니다. 아마 보니까 접수번호상 보니까 전세권이 빨랐던 모양입니다. 근데 전세권 박모 씨인데 이분이 그 뒤에 보니까 이 양반 소유자 너무했네. 가등기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두두두두두둑 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두둑 들어오고 압류가 우두둑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죠? 6천만 원이 돼가지고 이랬을 때 과연 이 후순위 이 가등기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물건
누가 쳐다도 안 보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 있더라. 그런데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요 임의경매입니다. 이미 강제경매는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다 말이죠. 그죠? 임의경매에 됐을 경우는 전세권 요것이 소멸 기준, 이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가등기는 어떻게 돼? 같은 날짜일지라도, 접수번호, 요거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접수번호가 어떻게 되는가? 예. 동구 같은 경우는 순위번호고, 별구는 갑구, 얼구거든요. 동구는요, 갑구 대 갑구, 얼구 대 얼구 같은 구, 별구는 다른 구, 그죠? 이게, 가등기는 갑구, 전세권은 얼구 이렇게 되니까, 그죠? 갑구는 뭐다, 이게? 소유권과 관계된 권리들. 얼구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갑구상에 가등기가 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34,219, 219 요것만 보시죠. 아마 보면 이제 가등기 34,219다 그러면 전세권은요 34,218일 겁니다. 예. 전세권 해가지고 잠깐 얼굴로 넘어가 볼게요. 34,218 전세권 어디 갔느냐? 여기 전세권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엉뚱한 걸 했나요? 34,131호 2005년 5월 24일이죠. 잠깐만, 제가 2005년 5월 24일 해가지고, 2005년 5월 24일. 이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2005년 5월 24일 같은 날짜인데 보니까, 요게 접수번호거든요. 동순 별접이니까, 소유권에 이제 청구 가는 게 34,219. 그러면 전세권은 34,218이 돼야 돼. 34,218인데,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니다. 34,218. 2005년, 34,218인데 34,131이네, 그죠? 그 중간에 사이에 어떤 권리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날짜일지라도 접수번호가 전세권이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해당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모동의 202호, 상모동의 202호, 요걸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모동 202호, 상모동 202호, 여기 보시면 상모동 202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모동 202호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등기가 이게 나와 있잖아요. 4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말소됐죠, 그죠? 일단 말소됐어요. 2005년도 5월 24일자에 가등기 말소됐다는 거죠. 뭐 4번 가등기입니다. 4번 가등기 말소 사유가 뭔가 해가지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죠. 이거 말소 엄청 많이 됐네 봐가지고. 4번 가등기 말소잖아요. 이미 이게 직권 말소잖아요. 이미 경매라는 매각. 이분이 낙찰 받으면서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했거든요. 같은 날짜잖아요. 2014년 7월 24일자. 또 이것도 2014년 7월 24일자. 이런 권리들은요, 전부 다 이분이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이때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할 적에 이런 권리 전부 다 말소할 목록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본인이 작성해야 됩니다. 말소할 목록 다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시켜준 그런 사안이란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천 사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니까 대구 서부 지원 사건입니다. 2014 타경에 7862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이네요. 다세대 주택 나와 있고, 이것도 보면은 2차 기일날 해가지고 뭐 되게 싸게 낙찰됐다, 그죠? 근데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네요. 4,1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됐는데,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김모 씨라는 분이 전세금 2,500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 김모 씨가 또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2004년 9월 3일 날 전세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입 날짜는 언제입니까? 2006년 6월 23일이죠, 그죠?
2006년 6월 23일인데 대항력이 있다. 왜냐면요. 이 대법원 2010마 900 결정에 의하면은, 요때는 요것이, 이게 이 정보지상에서 이게 소멸 기준, 이게 틀렸어. 이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입 날짜입니다. 이게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이렇듯이 임의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 말소 소멸 기준일 맞아요. 맞는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뭐다? 요게 2007년 2월 14일자 압류, 요게 제일 먼저 빨리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거보다도 전입 날짜 빠르면 돼요. 이게 2007년 2월 14일인데, 이번 전입 날짜는 언제입니까? 2006년 6월 23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 이게 대항력과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세권만 설정했다. 그 사람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는 없다. 이런 정도 우리는 구분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뭐다? 압류 요걸 기준해가 요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이게 후순위로 가등기가 딱 하나 설정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다 해서 이거 등기부등본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평리동에 201호. 평리동 201호 해서요. 이것도 제가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서부 평리동 201호. 평리동 201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평리동 201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여기 3번 가등기입니다. 3번 가등기인데 3번 가등기는 일단 말소됐어요. 말소 사유가 뭐냐 해가지고 넘어가 보자 이거죠. 3번 가등기 어디 갔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3번 가등기 말소해가지고 임의경매라는 매각입니다. 이 직권 말소잖아요. 그죠? 그 위에 이런 권리도 전부 다 임의경매라는 매각입니다. 이 직권 말소거든요.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분이 임의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2015년 3월 3일이잖아요. 그죠? 2015년 3월 3일이니까, 이거는 직권 말소다. 일단, 이것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낙찰된 사례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두 개를 또 말씀드릴게요. 2014 타격 목포 사건입니다. 2878 해가지고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것도 보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가등기가 선순위 가등기라 해서 인수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나타날 리가 없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다. 물론 그래요.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칠래 팔래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인수되는 가등기다 보면 사람들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모씨라는 분은 전세금 8천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2012년 3월 6일이거든요.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2013년 요걸 기준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없거나 요걸 기준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전세권자 이분이 이렇듯이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요건 소멸 기준 권리되고,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요 압류 2013년 1월 17일인데 2012년 3월 6일이니까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가등기는 뭐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되었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 사건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남풍리 102호, 남풍리 102호입니다. 남풍리 102호 기억을 하시고요. 남풍리 102호 나옵니다. 제가 자꾸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물건이 착 나왔다 그러면 이게 가등기 허당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풍리 102호. 맞죠? 그죠? 남풍리 102호 해가지고요. 가등기가 어디에 갔느냐? 요 3번 가등기입니다. 3번 가등기예요. 3번인가요? 이 양반이 가등기 3번하고 5번인데, 잠깐만요. 이게, 가등기 어떤 건지 잠깐 밑으로 내려. 5번 가등기네, 5번 가등기. 이분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막 가등기를 했다가 해제하고 또 가등기 또 해버렸어요. 그죠? 예. 현 상태에서 일단은 5번입니다. 5번 가등기인데, 5번 가등기인데, 이것도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이분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것도 임의경매라는 매각이잖아요. 그죠? 2014년 12월 29일이죠. 5번 가등기 말소잖아요. 2014년 언제입니까? 12월 29일이죠. 그것도 임의경매라는 매각입니다. 물론 이제 말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공동주택 등에 보니까 최선순위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전세권자가 이렇듯이 임의경매,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 아닙니다.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그럼 뒤에 어떤 권리가 있더라도 이 권리는 일단은 말소 대상이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런 일단 전세권이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가 되니까 뒤에 있는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된다 이거죠. 말소 되는데, 그런데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들이 때로는 말소가 안 되고 인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나중에 제가 관련 부분 가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요건 다 두 개인데요. 전주지방법원하고요. 부산지방법원 사건인데, 이거는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세 조사만 똑바로 하시면요. 똑소리나게 하면요. 이게 한번 입찰 들어가시더라도 이게 한마디로 이게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2 타경에 4,521호. 예,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전용 면적이 19.77평이에요. 대지권은 뭐 지방 같은 경우 뭐 대지 면적은 큰 의미는 없겠죠, 그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근본이 4월 24일 날이 3,000매각 기일 해가지고 6,027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가격이.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법인 같아요. 법인에서 임의경매 신청했어. 아마 전세금은 얼마도 1억입니다. 자, 그런데 근본에 6,027만 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누가 7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 좋아 7천만 원 다 가져가죠. 그죠?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전세금 회수 못했잖아요. 그럼 3천만 원 낙찰자 인수 안 해요? 인수 안 합니다. 인수 안 하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권도 보면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법 솔차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정보지를요, 돈 내고 유료 정보지를 보세요. 비싼 거. 그걸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본전 생각나서라도 경매정보지 열심히 본다니까요. 맨날 공짜 그 아이디 가지고 보면요. 이게 내게 아니라서 봤다가 안 봤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비싼 거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세금 1억 원인데, 이게 보니까 전세권자 한국수자원공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 전입신고 없네. 뭐 무슨 배짱으로 이 양반도 임의경매 신청한지 모르겠어. 이건 아마 저 법원 앞에 가면 그 법률 사무소등에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전세권자인데요, 전세금 안 주어서 어떡할까요? 그럼 전세권에만 임의경매 신청하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원칙은 뭐다 이게 전세권자 이런 경우는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본안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이 강제경매 신청해가지고 다 어떤 추이를 딱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거 만약에 이번에 7천만 원 낙찰 받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빌라이다 보니까 현재 전세 가격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도.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거래 사례가 별로 없어가 말이죠. 그죠? 예. 특히 이제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전세 금액이 되면 전세 금액이 대체적으로 좀 높더라고. 그래서 이런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 근데 전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조사가 뒤따랐는데 봐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아이고야 전세 수요가 없어. 그럼 완전 꽝이지 뭐. 전세 수요도 이제 파악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가등기가 딱 붙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2020년 7월 2일 날 전세권 설정했는데 7월 13일 날 가등기를 딱 설정했네. 예. 이 무엇이라는 양반이.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3건의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게 소멸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죠? 당연히 소멸되고 아마 이런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다 크게 언급을 안 해놨을 겁니다.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굳이 뭐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를 할 그런 이유는 없어요. 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매 신청했고 해당 사항 없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 전세권 가등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건 현재 4월 24일 3,000매각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2022 타경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 2022 타경에 2529 해가지고요. 보니까 연제구 연산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이것도 보면요. 2023년 4월 26일 3차 기일이죠. 그죠? 3차 기일 해가지고 5,4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법인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전세 금액이 4,500만 원이야.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 1차 감정가 8,500이잖아요. 그죠? 8,500만 원인데 아마 금번 기일날 낙찰될 것 같아요. 낙찰될 것 같아. 3차 기일이니까, 그죠? 낙찰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에 낙찰될지에 대해서는 임장 활동을 통하셔가지고 정확한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기 보시지요. 보시면 이게 동 땡땡땡땡 나왔는데 전입 확정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동아유조선 주식회사랍니다. 전세금이 4,500만 원이랍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하니까 말이죠. 가등기를 딱 설정해 버렸네요. 여기다 가등기 하는 게 뒤에 가등기 가처분 이게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신보에서는요 이렇듯이 가등기 설정하면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설정하면 또 나중에 저당권 가처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등기 가짜다, 또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가짜다 말소하라는 그런 의사표시인데,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가처분 되든 말든, 왜냐면 이게 이 갑구 4번, 갑구 4-1번이잖아요. 이게 주등기면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이게 4-1, 4-2 같은 경우 부기등기거든요. 부기등기 운명은 주등기와 함께 합니다. 그럼 가등기가 죽어. 그럼 너도 죽어. 이게 주등기가 죽잖아요. 운명을 같이 한다니까요. 죽어. 나도 따로 죽을게. 죽는 거야,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소멸기준 권리인데 왜 그러니까 전세권자 동아유조선 주식회사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임의계획 신청했잖아요.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이거. 이게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계획 신청하였네. 그럼 가등기는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시세 조사 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보니까 저는 먼저 이게 한 8.2평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보다 정확한 조사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금번 기일날 5,440만 원인데 이 선에서만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이 전세권자의 자기 전세금 4,500만 원 더 배당받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법인에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법인의 직원이 아마 숙소로 쓰고 있을 겁니다. 낙찰 받고 나서 법인 명도하러 갈지 어떻게 한다 이씨 하면 됩니다. 일반 개인하고 틀려요. 제 경험상으로 미뤄봐가지고 일반 개인 같은 경우 때려는 봐서 막 독한 사람들 막 죽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잘 없어. 근데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저 낙찰 받았는데 언제까지 좀 나가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법인 직원은 지도내 아니잖아요. 지도내 아니기 때문에 알았다면서 순순히 응합니다. 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좀 보다 이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경매 물건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를 정말로 많이 열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언제입니까? 68강이죠. 4월 22일 날에는요, 이제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것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 강의예요.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담보 가등기다 그러면요, 이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되는데 담보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소멸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는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담보 가등기가 소멸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청산 절차를 어떻게 밟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68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답니다.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